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월요일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저는 부목사 홍대권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기 위해서 유익한 책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또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인류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많은 대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대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문명은 어떤 문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게 된 책 중에 최재붕 교수님께서 쓰신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책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단어 굉장히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지만 그 전에 학교를 다닐 때 과학에서 배웠었던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가 있는 인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의 제목은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가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이제 저자인 최재붕 교수님께서 어떠한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그 문명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아주 재미있고 상세하고 또 지식적으로 혹은 이제 정보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처음에 딱 피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노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 미국의 대형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100년 전통의 타임도 파산 후 인수되었다. 우리나라 한국시티은행은 무려 90개 지점을 폐쇄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않고 종이신문을 사지 않으며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일상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 이 모든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바로 포노사피엔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많이 바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시절인데요. 이 국민학교 시절 때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정말로 인터넷이 없는 시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인터넷이 이제는 너무나 빨라서 도저히 그 속도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세상 속에서 양쪽의 그 모든 세대를 제가 어느 정도 경험한 결과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차 혁명, 지금은 이제 우리가 4차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그렇게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그 시대마다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요, 1, 2, 3차의 산업혁명 시대보다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 속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해왔었던 그 속도를 이제 넘어서서 디지털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주고, 심지어는 지금은 AI가 모든 것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4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의 시발점을 스마트폰의 등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녀의 세대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 갈등의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고 서로들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많은 숙제들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대에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두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차기 세대들, 즉 포노사피엔스들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심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스로를 이 사회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배우기 쉽지 않은 디지털 기기가 등장했으니 편리함을 즐기려는 생각보다는 우선 부작용을 문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항상 자녀들, 특히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그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공부 좀 해라.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너희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때 배워보지 못했었던 그 문맹률을 이제는 너희들은 탈출을 해서 더 많은 세계로 날아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익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공부 이렇게 강조를 했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였었잖아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전달을 받은 많은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운명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걱정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게임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야, 넌 뭐가 되려고 맨날 게임만 하냐,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와 같은 그런 자녀들을 위한 걱정하는 것 반, 그리고 혼내는 것 반, 이렇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게임만 하던 누군가는요 지금 벌써 억대 연봉이라는 잘 나가는 프로게이머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이루어놨었던 그 많은 것들을 벌써 능가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 분야를 열심히 팠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 그들은 그렇게 걱정만 하던 그 부모님보다 더 고소득자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주인이죠? 고소득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입김이 세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고소득자인 자녀들이 더 입김이 세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버린 것이죠. 딱 하나만 잘했을 뿐인데요.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포노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원하는 직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끝에 사가 붙는 직장들이에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직장들이죠.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꿈의 직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을 때, 그 뛰어난 실력으로 전문가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큰 기대와 명예를 이미 얻고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포노사피엔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디지털 문명의 세계관입니다. 밀레니얼 시대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게 바보처럼 게임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의 창조적인 일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기를 들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디지털 세대는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 이것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은 하나의 놀이터이자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그 모든 부분을 갖고 있는 포노사피엔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런 시대의 그 모든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빠르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게임만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걱정했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자 그들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의 억대 연봉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탑3에는 항상 유튜브 스트리머가 지금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읽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앞으로 사실은 세상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우리보다 더 앞선 세대들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혹은 다른 디지털 그 문명을 이해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직업이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주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전문 분야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은 바로 최정봉 교수님이 얘기하는 포노사피엔스, 이들이 발생을 한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그 아이폰이 그때 당시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2009년에 날개를 달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폰으로 인한 가능성을 세상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존 사고방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뛰어나게 발달이 돼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그 많은 컴퓨터 작업들을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영화를 볼 수 있었고, 내가 집에서 해오던 많은 것들을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존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뀐 세상을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변화의 시기에는 두려움이 동반이 되겠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시기나 예측 불가능해서 더 큰 도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 시도가 아이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등장한 호모사피엔스의 변화 속도는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아이폰은 1세대에서 1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폰 12가 등장을 했고요. 삼성은 지금 이미 갤럭시 노트 20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1년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 되는 그 기술은요,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요,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이제는 컴퓨터만큼 용량이 커서 뭐 따로 메모리 카드를 사지 않아도 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호모사피엔스 시대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 가장 잘 나타내는 그 필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교육에 관한 지금까지의 상식을 보면 디지털 문명에 대한 그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을 지나치게 배제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수능 보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기 교육, 객관식 문제풀이 교육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명문대에 들어가더라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들어진 인재는 세계 7대 기업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문명을 모르는 사람을 뽑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훈육을 시킬 때 게임을 많이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언해야 된다고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앞으로 필수니까 적절히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SNS는 이제 기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니 어려서부터 활발하게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검색뿐 아니라 직접 방송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제 게임은 하나의 스포츠란다. 어려서부터 인기 있는 게임은 좀 배워두고 방송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도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이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앞으로 세상 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공부만 강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하나, 그 앱을 하나 개발하기만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게임 하나만 잘해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컨텐츠로 어떠한 새로운 분야의 영역을 개발을 해서 방송을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냐,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새롭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제가 알게 되었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신조 용어가 등장을 했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내가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될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를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당연히 공부해야 하고 당연히 배워나가야 할 우리 애들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이 아니라 오늘은 일반 서적을 들고 나와서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책처럼 하나하나 지금의 문화를 학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단지 하나의 영역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통신 분야들, 기술적인 분야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디지털 문명,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우리가 학습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교회에서 진행하는 월요일엔 책을 읽읍시다 시간에 부목사 홍대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